사람이 늙으면 시간이 느려진다고들 한다. 걸음이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진다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그날 내 시간은 한순간에 4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그날도 늘 가던 마트에 들렀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아내가 떠난 뒤 혼자 먹을 반찬을 사러 하루에 한 번은 꼭 가는 곳이었다. 마트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어서 오세요. 기계처럼 반복되는 인사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를 끌었다. 그때였다. 짝! 마트 안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처음엔 카트가 부딪힌 소린 줄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낮고 거친 목소리. 야, 내가 만만해 보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본능처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과일 진열대 앞, 한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의 뺨을 다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내 사위였다. 이딴 식으로 계산을 해? 사위의 손에는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할인 붙이랬지? 종업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볼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요즘 세상은 맞는 사람이 잘못이 되는 세상이다. 괜히 나섰다가 시비라도 붙으면 손해는 말리는 사람 몫이니까.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때까지는 죄송합니다. 종업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짝! 두 번째 뺨.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 종업원의 얼굴, 고개를 숙였지만 흘러내린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매. 나는 그 눈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다. 아니, 지웠다고 믿고 살아간다. 나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사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이딴 애를 왜 써? 여기 사장 불러와. 종업원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의 손이 종업원의 멱살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누가 나를 밀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만하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마트 안이 조용해졌다. 사위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아버님? 사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나는 사위가 아니라 종업원을 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하지만 떨리는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기억이 터져나왔다. 비 오는 날, 낡은 신발, 작은 손을 꼭 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한순간의 방심,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놓친 그날, 아들아, 미친 듯이 부르며 뛰어다녔던 그 시장, 경찰서, 전단지,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아이. 나는 숨이 막혔다. 사위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그 아이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네, 이름이 뭐지? 종업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40년 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걸. 사람은 확신이 들 때 가장 두려워진다. 틀리면 어쩌나 해서가 아니다. 맞을까봐 무서운 것이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네. 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 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민수입니다. 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무릎이 풀릴 뻔했다. 40년 전 내가 지어준 이름, 출생신고서에 떨리는 손으로 적어 넣었던 이름, 민수. 사위가 헛웃음을 쳤다. 아버님, 종업원 이름까지 왜 물으세요? 나는 사위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계속 그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몇 살인가? 42입니다. 42.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 나이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자 민수가 본능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 반응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나는 그 아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으니까. 어릴 때 부모님은 내 질문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잘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확정됐다.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 사람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시선이 사위에게 천천히 돌아갔다. 지금 뭐라고 했나? 아, 그러니까 어릴 때 버려져서 시설에서 컸다고요. 버려졌다고. 나는 이를 꽉 물었다. 버린 적 없다. 단 한 번도. 놓친 적은 있지만 버린 적은 없었다. 사람의 악의는 대개 우연을 가장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알아버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사위.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자네,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사위가 잠깐 말을 더듬었다. 그게 동네 마트니까. 나는 다시 물었다. 아니, 숨을 고르고 한 단어씩 말했다. 이 사람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나? 마트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사위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낮게 말했다. 알았죠. 그 대답은 너무도 가벼웠다. 그럼. 나는 입술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이렇게 대했나? 사위는 어깨를 으쓱했다. 만만하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뒤 봐줄 사람도 없고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그 순간 나는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아니라 낯선 짐승처럼 보였다. 민수가 작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일 많아서. 원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아니다. 그리고 이번엔 분명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니다. 사위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버님, 괜히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일 문제예요. 나는 조용히 사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손을 들어봐. 그 손으로 자네 인생 끝나게 해주지. 마트 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민수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그날의 눈과 겹쳐졌다. 기억은 늘 완전한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파편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고통일수록 조각으로 남는다. 마트 사장이 뒤늦게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이 사람 오늘 조퇴시켜. 사장은 상황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그 말은 사위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마트 밖 민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그 웃음이 가장 아팠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잠깐 차 한 잔만 같이 하지 않겠나?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가야 해서.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아무 직함도 없는 내 이름만 적힌 명함. 그럼 연락만 해도 된다.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름이 박정호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저렸다. 아이를 잃은 뒤 수없이 불러본 이름.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아저씨, 이상한데요? 뭐가 말인가? 명함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요. 나는 숨을 삼켰다. 어릴 때요. 시장 냄새 기억나요. 그 말에 손이 떨렸다. 비 오는 날이었고 아저씨 냄새가 비슷했어요. 그건 그날이었다. 잃어버린 바로 그날.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누가 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진실은 대개 사람을 거쳐온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오래 숨긴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마트에서 봤다. 딸의 목소리가 굳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 잠시 침묵.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니?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언제, 몇 년 전요. 나는 눈을 감았다. 왜 말하지 않았니?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그 말은 너무도 익숙했다. 40년 전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과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딸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가정은 이미 깨져 있었다. 그 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았을 뿐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4살짜리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내 모습, 그 아이의 눈이 민수와 똑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 아버지, 그 말을 나는 40년 동안 삼켜왔다. 민수와 다시 만난 건 작은 국밥집이었다.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2그릇. 이런데 자주 오세요? 민수가 물었다. 자주 왔지. 사실은 아이가 사라진 뒤 혼자 밥을 먹던 곳이었다. 아저씨,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상하죠? 뭐가 말인가? 처음 봤는데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국물만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웠다. 혹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그 질문에 손이 멈췄다. 그 한마디에 4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없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은 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했을 것이다. 국밥집을 나와 길을 걷는데 민수가 말했다. 저요. 맞는 거 익숙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시설에서 클 때도 그랬고 일하면서도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건 익숙해질 일이 아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내려쳤다. 기억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은 대개 예상 밖의 인물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한 페이지. 이정숙. 40년 전 그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사람. 아이가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내 옆에 있었던 사람. 전화를 걸자 늙은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정숙 씨, 나 정우야. 잠시 침묵. 아직도 살아있었네. 그 말이 서로의 세월을 말해줬다. 아이 이야기 기억하나? 숨을 들이마신 뒤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다. 기억하지? 그날 누가 아이를 데려갔는지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확히는 데려간 게 아니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따라가게 만든 거지. 젊은 남자 하나가 과자 봉지 들고 아이 앞에서 서성였어. 나는 몸이 굳었다. 그 남자,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었어. 시장에 며칠 전부터 얼씬거렸지. 그리고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람, 내 딸이랑 닮은 얼굴이었어. 나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딸, 무슨 소리야? 내가 나중에 사위로 들인 그 사람, 정숙 씨의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그 집안이 그때부터 연결돼 있었던 거야. 사람의 과거는 피처럼 흔적을 남긴다. 지워졌다고 믿는 순간에도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난다. 정숙 씨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 남자 성이 최 씨였어. 사위의 성도 최였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날 이후로 시장에서 그 사람 못 봤어. 아이도 사라지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경찰에는 왜 말 안 했나?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웠어. 그 집안 말도 안 되는 돈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돈,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자료를 모았다. 40년 전 미제 실종 사건, 비슷한 시기, 같은 시장 근처에서 사라진 아이가 또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같은 시설로 옮겨졌다. 민수가 있던 그곳, 사위 집안.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를 팔아넘긴 거야. 그 말은 차갑고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다. 나는 민수가 자랐던 시설을 찾았다. 이제는 노인 요양원으로 바뀐 건물, 벽은 새로 칠해졌지만 공기는 바뀌지 않았다. 관리자는 오래된 서류를 내주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멈췄다. 입소경이 보호자 동반, 보호자, 고아라면 쓸 수 없는 단어였다. 이 사람, 사진 속 흐릿한 얼굴, 젊은 시절이 사위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닌데도 부모인 척 아이를 맡기고 사라지는. 나는 의자를 꽉 잡았다. 그날 밤 딸에게 모든 자료를 보냈다. 사진, 기록, 증언, 그리고 짧은 메시지. 이제 알아야 한다.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버지, 제가 지켜본 것도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혼자 서 있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미 보고 있었고,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딸을 만난 건 늦은 밤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 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결혼 초였어요. 딸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다. 마트에서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민수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건 언제나 아팠다. 왜 말 안 했니? 딸은 고개를 숙였다. 사과했어요. 사위가. 딸은 그 말을 하며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얼굴. 자기가 어릴 때 집안에서 배운 방식이라고.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딸은 손을 떨며 말했다. 근데 그땐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있다. 그 말은 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기억은 언제나 감정과 함께 돌아온다. 민수의 기억도 그랬다. 국밥집에서 다시 만난 민수. 그는 술잔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이상해요. 뭐가 말인가? 갑자기 기억이 나요.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차가 있었어요. 민수의 눈이 허공을 보았다. 큰 차 안에 과자 냄새. 그건 시설 기록에 있던 차량과 일치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주 차가운 손.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사람,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수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라는 말이 무서워졌어요.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미루면 이 아이의 인생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걸. 고백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보답도 이해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고백이다. 민수를 조용한 공원으로 불렀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저씨, 민수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워 보여요? 나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내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4살짜리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이 아이가 너다. 민수의 눈이 사진에 고정됐다. 그리고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사람이 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그 침묵이 부정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확인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목이 메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된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악은 드러나는 순간 비명을 지른다. 사위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를 보자 웃었다. 아버님도 참 집요하세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가 말하게 했다. 시설 기록, 차량 번호, 정숙 씨의 증언, 그리고 민수의 진술. 사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건 아버지 일입니다. 사위는 끝까지 발뺌했다. 그때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니, 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집안의 방식이야. 사위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무너지는 건 언제나 한순간이다. 사위의 아버지는 구속됐다. 4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연결된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폭력, 불법 입양 알선, 은폐. 딸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딸이 말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나는 딸을 안았다. 민수는 치료를 시작했다. 아버지라는 말, 그가 말했다. 아직은 어렵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이었다. 40년 전과 똑같이 민수와 나는 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여기서 사라졌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났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나레이션. 사람은 늙어서도 아버지가 된다.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아무리 늦어도 끝내 서로를 찾아낸다.